비하인드, 손흥민 셰필드 선수 퇴장 취소 요청 플러스 포스트액 시즌 결산 인터뷰, 웃지 않겠다. 영국의 더보이오스퍼는 21일, 한국 시각, 셰필드전 당시 손흥민이 보여준 놀라운 스포츠맨십에 화가 난 니키 판더펜이라며 한 영상을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영국 셰필드의 브라몰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종 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팀의 3대0 승리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데얀 쿨루셉스키의 득점을 도우며 리그 17골 10도움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개인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으로 올 시즌을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다. 다만 이날 경기 도중 손흥민의 행동이 팀 동료의 분노를 이끌기도 했다. 그의 정직함과 선함이 이유였다. 더보이오스퍼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셰필드전에서 놀라운 스포츠맨시tip으로 성실함을 보여줬다. 사건은 셰필드 선수가 손흥민을 때리며 발생했다. 손흥민의 반응에 주심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한 일은 정말 놀라웠다. 그는 심판에게 직접 항소해 레드카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셰필드 선수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퇴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그의 페어플레이는 분명했다라고 전했다. 후반 32분이었던 당시 손흥민은 안드레 브룩스와의 몸싸움으로 경기장에 쓰러졌다. 주심은 브룩스의 폭력적인 반칙이라고 판단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후 손흥민이 직접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고 VAR 판독 결과 레드카드는 취소됐다. 다만 손흥민이 이를 정직하게 밝히려는 과정에서 팀 동료 판더펜이 분노했다. 판더펜은 상황을 설명하러 주심에게 다가가는 손흥민을 향해 강한 제스처와 함께 제지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판더펜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더보이오스퍼는 판더펜은 진실을 말하려는 손흥민의 결정에 눈에 띄게 화가 났으며 팀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결국 심판은 상황을 다시 검토하고 레드카드를 취소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3대0으로 승리해 시즌을 승리로 마감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흥민이 올 시즌 이런 정직하고 선한 행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터뷰 당시 겸손한 행동이 관심을 받았다. 손흥민은 당시 루턴 타운과의 경기를 펼친 후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떠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이를 보고 인터뷰를 진행한 리오 퍼디나드도 정말 멋진 남자다라며 칭찬했고 팬들도 그는 정말 젠틀하다라고 감탄했다. 지난 3월에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후 라커룸으로 향하던 과정에서 경기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견했고 망설이지 않고 쓰레기들을 주워 터널로 향했다. 영국 언론들도 팬들은 그의 겸손한 행동에 깜짝 놀랐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곧바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라운드 위에 쓰레기를 주우며 떠났다. 토트넘의 주장인 그의 행동은 팬들로부터 진정한 리더라는 많은 칭찬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손흥민의 실력과 리더십만큼이나 인성도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동료 선수들로부터 받는 애정이 그의 행동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이 오피셜 선 슈팅 막은 것은 PL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이브, 맨시티 백업 GK, 올해의 게임 체인저상 후보 등급.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22일 이하 한국 시각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올해의 게임 체인저상 후보를 공개했다.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즈, 아스톤 빌라의 올리 와킨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콧 맥토미니, 첼시의 콜 팔머,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이너가 후보에 올랐으며 오르테가도 명단에 포함됐다. 게임 체인저상은 경기의 흐름을 바꾼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임팩트 있는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승리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누네즈, 와킨스, 더 브라이너, 팔머, 맥토미니는 올 시즌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할을 해냈던 선수들이다.
여기에 오르테가까지 깜짝 포함됐다. 오르테가는 독일과 스페인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포지션은 골키퍼이며 펩 과르디올라가 좋아하는 발밑 좋은 골키퍼다. 선방 능력도 훌륭하다. 순간적인 반사신경과 공을 보는 집중력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선방을 구사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슈퍼세이브를 자주 해낸다. 2021에서 22시즌이 끝난 뒤 오르테가는 맨시티와 2025년까지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오르테가는 에데르송의 백업 골키퍼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 시즌 오르테가는 백업 골키퍼로서 많은 출전 기회를 받았다. 주로 FA컵이나 카라바오컵 등 국내 컵 대회에서 많이 나왔다. 오르테가는 카라바오컵, FA컵에서 총 9경기에 출전했다. 또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경기에 출전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도 3경기에 출전했다. 오르테가는 총 14경기에 출전하면서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경험한 멤버가 됐다.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경기를 뛰었다. 오르테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경기에 출전했고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3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FA컵과 카라바오컵을 모두 포함해 19경기에 출전했으며 25일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결승전 출전도 유력하다. 오르테가가 게임 체인저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명백하다. 오르테가는 지난 15일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 호스퍼와의 경기에서 후반전 주전 골키퍼 에데르송의 머리 부상으로 교체 출전했다. 오르테가는 결정적인 선방을 해내면서 맨시티의 승리를 견인했다. 후반전 막판 맨시티가 1에서 0으로 리드한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오르테가와 1대1 찬스를 맞이했다. 손흥민이 찬스를 맞이하자 모두가 골이라고 생각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주저앉았다. 이때 오르테가가 환상적인 세이브를 보여줬다. 손흥민은 파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시도했는데 오르테가는 오른발을 쭉 뻗어 손흥민의 슈팅을 선방해냈다. 만약 손흥민의 슈팅이 골이 됐다면 맨시티는 아스날에 밀려 1위 탈환에 실패했을 것이고 프리미어리그 4연패에 실패했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오르테가는 궁극적으로 맨시티가 챔피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기력을 뽐냈다. 그는 자신이 맞닥뜨린 3번의 슈팅을 모두 막아냈고 손흥민을 막아내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이브 중 하나를 기록했다. 맨시티가 승점을 드랍했다면 아스날이 우승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 투엘 오른쪽 화살표 포터 오른쪽 화살표 램파드 오른쪽 화살표 포체티노 모두 다 떠났다. 차기 사령탑 무리뉴 투엘은 반대. 첼시는 21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포체티노 감독과 결별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했다. 결별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첼시에서 포체티노 감독을 보좌했던 헤수스 페레스, 미구엘 다고스티노, 토니 히메네스,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 등 코치진도 함께 떠난다. 로렌스 스튜어트 폴 원스탠리 첼시 디렉터는 첼시 구단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해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에 감사를 전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언제든지 환영받으며 스탠포드 브리지로 돌아올 수 있다. 미래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라고 밝혔다. 포체티노 감독은 구단을 통해 첼시라는 클럽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감사드린다. 이 클럽은 이제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첼시를 이끈 포체티노 감독은 2년 계약을 맺었다. 구단 뜻에 따라 이후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기존 계약 기간도 채우지 않고 결별했다. 첼시는 그동안 사령탑 교체가 많았다. 2022년 9월 토마스 투엘 감독을 해임하고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선임했으나 성적 부진 끝에 포터 감독을 경질했다. 첼시는 임시 사령탑 체제로 2022에서 23시즌을 운영하며 적임자를 찾아 나섰다. 프랭크 램파드 임시감독 이후 지휘봉을 넘겨받은 인물이 바로 포체티노 감독이었다.
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지도자로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하다. 첼시 사령탑이 된 그는 2023에서 24시즌 들어 안정적으로 전력을 다질 걸로 기대했으나 그 역시 1년 만에 구단을 떠나게 됐다. 첼시는 18승 9무 11패를 거둬 최종 6위, 승점 63로 올 시즌을 마쳤다. 2022년 토드 베일리가 구단주를 맡은 이후 선수 이적료와 임대료로 10억 파운드, 약 1조 7,347억 원을 넘게 지출하며 상위권으로 재도약을 꿈꿨다. 올 시즌에만 콜 파머, 크리스토퍼 은쿵쿠, 모이세스 카이세도, 악셀 디사시, 니콜라스 잭슨, 로베르트 산체스, 로메오 라비아 등을 영입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전반기 내내 선수 활용에 있어 비판이 따랐다.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전술에 맞춰 쓴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러는 사이 첼시는 반환점을 돌 때까지 승리보다 패배를 많이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비판이 커지자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단을 덮친 줄 부상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포체티노 감독은 최고의 선수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어렵다.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 그저 왜 이러는지 분석하지 않고 패배했다고만 비판한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12위까지 떨어진 첼시는 80위 사이에 머물다가 시즌 막판 5연승을 달리는 등 치고 올라가 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리그컵에서 준우승했고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에서는 4강에서 발길을 돌렸다. 영국 매체 BBC는 후임을 찾는 첼시가 최근 입스위치의 키어런 맥케나, 벌리의 뱅상 콩파니, 스포르팅, 포르투갈, 위 후뱅 아모림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첼시가 젊은 사령탑을 데려오려 하는 만큼 주제 모리뉴, 투엘 등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곧바로 취업이 가능해 보인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포체티노 감독은 빅클럽을 즉시 변화시킬 감독이다. 4월까지 11위였던 첼시를 6위로 마치게 했다. 마지막 15경기에서는 딱 1패만 기록했다. 며 이런 전술적 정교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명확하게 봤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팀 모두 올여름 감독을 찾아야 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직 에릭 텐 하흐 감독을 해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즌 최악의 리그 성적을 냈다. FA컵 결승전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경질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포체티노 감독 선임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바이에른 뮌헨도 토마스 투엘 감독과 확실하게 결별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을 다시 밟는다. 매체는 포체티노 감독이 좌절감을 안고 첼시를 떠날지 모르나 시즌 막바지 호성적으로 명성을 회복했다. 일부 빅클럽은 이를 잘 평가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